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명 추가됐습니다. 경남도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두 번째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해 상동면의 유류창고 화재 이후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합천 지역민들이 최근 수해 피해가 합천댐 수위 조절 실패와 과다한 방류 때문이라며 수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경남 지역 폭염특보가 지난 11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에서 경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9일 경남에는 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참석자 관련 확진 사례가 늘면서 경남 역시 초비상인데요. 결국 경남도는 참가자 명단 확보를 위해 두 번째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남도가 두 번째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집회 참석자의 검사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틀 만입니다. 이유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도내 참석자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현재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시군별 책임자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명단 확보와 신속한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추산하는 도내 참석 인원은 1000여 명. 18일 오전 63명이던 자진 신고자는 19일 2시 기준 하루 새 582명으로 9배 넘게 늘었습니다. 도가 명단 확보가 쉽지 않자 내린 최후의 통첩인 셈입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 조합으로 기한은 20일 낮 12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확한 명단을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일 경복궁 인근 집회와 관련해 경남도는 경남 참석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조사 중이어서 확산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 속에 19일 오후 3시 4명의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까지 나온 경남. 막느냐 뚫리느냐는 갈림길에서 경남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죠.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는데요.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입니다.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때문에 방역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때보다 더 큰 위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즉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서 걱정이 더 큰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9일 정오 기준 총 623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에 비해 166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393명, 경기 160명, 인천에 35명, 비수도권 35명으로 94%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 5명, 경북 5명, 전북 4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선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몸이 아플 경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학교에도 등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생필품을 구매할 때 출퇴근 외에는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식보다는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시켜서 드시는 게 낫겠고 운동 역시 집에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쇼핑 역시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을 활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가 안 되는 곳이나 사람이 많은 밀폐, 밀집, 밀접 공간에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외에서도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응원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자제합니다. 사람 간 거리는 2m, 불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악수나 포옹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역시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국민 행동 지침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 김해 상록면의 산업용 기초화합물 도매 창고에서 큰 불이 났죠. 엔진오일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불에 탄 만큼 화재 진압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인근 주민들은 일주일째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화재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더니 지독한 냄새로 한여름 문도 열지 못한다며 주민들은 숨막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기름통이 펑펑 터지며 거센 불길이 치솟고 하늘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12일 김해 상동면에 엔진오일 첨가제 등을 보관한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공장 3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당시 인화성 물질로 화재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됐던 상황. 다행히 불은 인근 주택가로 번지지 않았고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공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화재 이후 계속되는 악취 때문입니다. 화재 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는 이순연 씨는 화재 이후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로 숨조차 쉬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른 새벽과 늦은 밤에는 악취가 더욱 심해져 일주일째 잠을 잘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최고 가깝게서 나오니까 엄청 냄새가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 숨을 못 쉬 진짜 정도예요. 손님 들어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기름 냄새야, 아이고 기름 냄새. 냄새 너무 많이 날 땡에는 물수건 해가지고 코 밑에 지금 마색깔 정도예요. 이미 화재 당일 저녁 현장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양산 물금 등에서도 바람을 타고 간 기름과 가스 냄새로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다음 날 양산에서는 기름 냄새가 옅어졌지만 화재 주변 김해 주민들은 일주일째 지독한 기름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냄새, 전문가들은 휘발성 화합물인 벤젠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독면과 같은 전문 마스크가 아니면 기름 냄새를 막는 건 불가능한 상황.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런 계열일 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상온에서도 휘발이 되거든요. 단기간적으로는 두통이라든가 또 눈이 따갑거나 천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흡 곤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올 수 있거든요.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와보니 시커먼 기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기름으로부터 나는 냄새 때문에 저조차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주민들은 이 기름 냄새를 없애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의 현장 감식이 이루어진 19일. 경남도와 김해시 등 관계기관들이 모여 피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해시는 주민들의 악취 피해가 화재 폐기물 처리가 완료돼야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기 중에 방출되는 것을 어떻게 포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안 되거든요. 폐기물 수거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마 그 냄새라든지 이런 보험들이 제거되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업체가 신고한 화재 폐기물 정리 기한은 10월 말. 하지만 김해시청은 앞으로 일주일 내로 모든 정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는 한편 포장재 등으로 폐기물을 덮어 휘발성 화합물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1차 대책도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얼마 전 경남에 쏟아진 폭우로 합천 지역이 그야말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수해가 합천댐의 수위 조절 실패와 과다한 방류로 비롯된 것이라며 환경부를 향해 수해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구지은 기자와 전화 연결해 알아봅니다. 네, 구 기자, 일단 합천군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난 10일 문준희 합천군수는 합천댐의 수위 조절 실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정도를 발표했었는데요. 합천군에 따르면 합천 지역은 이번 기로 인해 농경지 435헥타르,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 곳곳에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130여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간파된 주택이 널브러져 있기도 했었고 도로가 끊겨나가 인근 주민들은 그대로 마을에 갇혔어야 했습니다. 또 소와 돼지 등 가축 3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네, 그럼 합천군에서는 합천댐 방류량이 급격하게 늘어서 이번 수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네, 문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합천댐의 방류량이 급증하면서 비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평소 40%로 유지되던 합천댐의 수위가 지난달부터 90%를 넘기기 시작했고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댐 관리단이 이 높아진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댐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합천댐의 방류량이 초당 2,700톤까지 늘면서 댐 하부에 있던 마을이 그대로 물에 잠겼다는 건데요. 댐 역할인 자연재해 예방보다는 깨끗한 물, 그리고 수자원 확보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합천군은 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이 발생했을 때도 전조 증상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태풍 미탁 때도 합천댐 방류량이 늘자 댐 관리단의 방류량 조절을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댐 관리단 측에서는 댐 수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부의 잘못된 수위 조절이 결국 집중호우 피해를 더 키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합천군은 이번 수해는 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물관리 실패 책임을 묻고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이러한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천군이 하동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자체와 함께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합천군을 방문해 수해 현장을 살피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일단 환경부는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를 구성하고 섬진강과 합천댐 방류량 적정 여부를 따져 모든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이 큰 동력이 된 셈입니다. 네,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원인을 찾는 게 그렇게 쉽고 빠르게 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합천군에서도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서 다양한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지역민들의 집단 행동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합천군 청년연합회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수해 피해자의 보상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합천 농민들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번 수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반드시 물을 것과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천군 의회도 지난 18일 임시회를 열고 합천댐 방류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활동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이번 물난리도 물난리지만 환광 취수원 설치를 위한 물 확보 때문에 수위 조절을 실패하지 않았냐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앞서 문준희 합천군수의 언론 브리핑에서는 합천댐과 환광이 낙동강 녹조 억제나 또 광역 상수도 취수원의 역할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수해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추정했습니다. 최근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부산 경남 지역의 안전한 물 다변화 방안으로 환강 하류와 강변 여과수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거론했기 때문인데요. 합천댐 만수위 관리 이변을 들여다보면 이를 염두에 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합천 군민과 군의회는 농업용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고 발생의 경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쪼록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과 관심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남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지난 11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에서 경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19일 고성 지역 70대 남성이 18일 오후 4시쯤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3시쯤 밭일을 하러 나갔으며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나선 부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경남 지역 역시 폭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6도, 낮 최고기온 32도로 무덥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노약자나 어린이 등은 한낮 외출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 계속되다 토요일 낮 기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한낮 강한 냉방이 필요하며 쾌적한 수면을 위해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